자, 먼저 좀 양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원래 사이트가 문제를 수급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예, 따로 있는데 통합각은 이제 적용된 지가 이제 2년 차잖아요. 잘 없잖아.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과서가 비상교과서잖아요. 그래서 비상교과서 홈페이지에 교사용 문제 만드는 그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소트가 다 돼 있더라고. 정렬 소트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김태엽 쌤이 생명과학 파트에 대한 독창성이 되게 커가지고 자기는 좀 쉽게 낸다고 생각하는데 평이하게 낸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이 다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취향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해당 범위에서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만 14문제를 뽑은 거예요. 됐니? 그리고 확인을 안 했어요, 내가. 어제까지.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개쓰레기더라고.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평균율에서 너무 벗어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부분적으로 좀 넘어가는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볼 것만 몇 개 풀어보고 대신에 제가 촬영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중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가 검색을 조금 면밀히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되기 전에 홈페이지에다가 문제와 정답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 범위가 생태계입니다. 그죠? 생태계는 첫 번째 기억하실 거. 한 번도 저하고 좀 한 적이 없었으니까. 일단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생물학적 요소, 환경적 요소 뭐 이런 거 있죠. 예,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소 안에서 개체, 군집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됐나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소들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생물이 환경에 주는 경우가 있고 환경이 생물에 주는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주고받는 게 있고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주고받을 때는 굳이 동종일 필요는 없고 됐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생물의 환경 작용. 그럼 반대로 오는 게 반작용. 생물끼리 두 개체 간에는 상호작용. 그죠? 네, 그 다음에 씨발 마지막 날 갑자기 씨발 떠들고 지랄이야. 막판에 카메라 한번 들이밀까 진짜. 초상권 한번 날려볼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까먹었잖아 씨발. 그 다음에 생태계의 어떤 에너지 흐름은 먹이 연쇄, 먹이 사슬, 먹이 피라미드로 보통 설명이 됩니다. 그죠? 먹이 피라미드는 다른 거와 달리 먹이 연쇄나 먹이 그물에 비해서 뭐가 표시됩니까? 개체수와 에너지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의 방향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생산자의 최초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된 거? 태양으로부터 공급된 거죠. 태양으로 공급된 게 다시 태양으로 갈 수 있나 없나? 없기 때문에, 잘 들어라.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단방향으로 끝나요. 뭐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가가지고 최종 소비자에서 그냥 끝. 에너지는. 그러면 가는 동안 에너지량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근데 높아지는 값이 있어요. 뭘까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건 하나 좀 기억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일단 1번하고 2번 중에 1번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똑같다고 했는데 내가 그날까지 확인을 안 하고 있다 어제 확인했어요. 1번, 2번 씨가 똑같더만.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생물의 생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류 뭐? 지의류. 뭘 알아야지, 그죠? 지의류가 뭡니까? 이끼 되겠습니다. 이끼류. 산성물질을 분비하여 암석의 풍화를 촉진한다. 암석 안에 탄산칼슘 성분이 있으면, 그죠?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산성물질이 조금 나올 때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누가 이끼가 생길 때마다 잡아쳐먹는 놈은 이구아나밖에 없거든.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이구아나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끼를 뜯어먹고 사는 정도 있지만 이끼가 또 번지는 것도 되게 빨리 번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큰 지각 변동이 아니라면 바위는 비바람도 두드리 맞는데 산성 물질까지 오고 또 전부 다 등산 간다고 등산화 신고 가면서 막 밟고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풍화가 되겠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렁이는 흙 속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멍을 뚫어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두 문장이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둘 다 생명체가 환경에다 뭔가를 해버린 겁니다.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사례. 숲이 우거질수록 숲속은 어둡고 습해진다. 이건 뭐고? 숲속의 환경이 숲 자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숲이 우거지는 거는 생명체가 나무가 잘 자라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 니은.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이건 대놓고 뭐 환경이 은행나무 잎을 노랗게 변한다. 반작용이네요. 그죠? 디귿은요? 뭐라카노?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 쏘리. 반작용. 미안합니다. 씨발 갑자기 하기 싫네. 그러면 이게 뭐고? 이게 작용이죠. 니은이. 디귿은? 이건 상호작용이죠. 기억만 맞죠? 여기서는 굳이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명칭을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제긴 합니다. 됐죠? 2번도 같고 3번. 가가 뭡니까? 작용, 나가 반작용, 다는 상호작용. 근데 아마 여기서도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의 명칭은 크게 몰라도 되죠. 이 문제 보니까. 가나다의 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옳게 작성한 것을 이 보기를 그러니까 안 보고 만들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 보고 파워포인트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겠지 하고 그냥 쭉쭉 끊고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밑에 이게 있어야 되지. 기억이 뭡니까? 반작용에 해당하죠. 나에 해당한다고. 니은은 역시 나. 디귿은 가죠. 리을은 다. 그러면 가는 밑에 기역, 빙시도 조라고 합니다. 가는 디귿만. 나는 기역, 니은. 다는 리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됐니? 4번. 너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김태우 쌤하고 한 적 있어 없어요? 그게 중요해. 한 적 없어? 한 적 없으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이게 생태계 할 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에너지가 작용하는 게 생태계에 어느 만큼 영향을 주느냐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태엽 쌤하고 했나? 안 했어? 오케이. 안 했는데 뭐? 누가? 해달라고? 아니 해달라고? 아니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해줄까? 잘 들어. 이 그래프부터 먼저 설명할게. 이 그래프 보면 가로축이 뭡니까? 빛의 세기죠.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세로축이 뭔데? 광합성 양인데 주의해. 광합성 양이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그래프에서 핵심 포인트 이거 가지고 시간 되게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잘 들어라. 광합성은 누가 합니까? 식물이 하죠.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광합성을 하는 동안 호흡을 하나 안 하나? 호흡을 하죠. 그럼 잘 봐라. 식물은 낮 동안에만 언제만? 낮 동안에만 CO2를 흡수도 하지만 뭐도 한다? 방출도 해요. 그럼 먼저 예측부터 해봅시다. 빛의 세기가 0보다 크다라고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0 이전에는 뭐고? 뭐 0이 끝이긴 하지만 0은 뭐지? 밤이죠. 밤. 밤이 되면 햇빛이 없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뭐만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만 하죠. 그러니까 이 밑에 어디에 계속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이거야. 해가 져 있다가 0이 되었다라는 것은 드디어 여기서부터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스타트 한 거야. 됐나? 근데 계속 뭐는 하고 있어. 호흡은 하고 있어. 그런데 해가 뜨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호흡을 해왔던 양이 더 어떻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거야. 됐나? 밤새도록 쓰기만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0부터는 이제 뭐 저축도 하면서 쓰는데 저축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잘 보면 A나 B가 A는 여기 이제 A도 가다가 일정해지고 B도 가다가 일정해지잖아. 이때 일정해졌을 때 이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빛의 세기가 점점 세진다는 거는 아침이 돼서 낮이 됐잖아. 낮이 되어 가는 동안 낮에 정오일 때 햇빛이 제일 세겠지. 근데 이미 낮이 되기 전에요. 웬만한 식물들은 이미 자기가 광합성을 낼 수 있는 광합성 능력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광합성 양도 처음에 해 뜨자마자 이제 광합성 스타트 해가지고 1초에 2개씩 만들다가 그 다음에 1초에 5개씩 만들다가 이래 하다가 무한정 세지는 게 아니잖아. 해줄 때까지 계속 햇빛이 비쳐도. 그래서 능력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호흡량은 항상 시간마다 24시간 내도록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만든 만큼 뭐 하고 있다? 쓰고 있다 이 말이거든. 잘 봐라. 순수하게 광합성으로만 따지면 광합성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데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 뭘까? 저장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포화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능력치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합성량이 분명히 늘고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전날 밤에 손해 봤던 거를 메꾸고도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쓸 것도 다 해놓고 저녁 쓸 것도 다 해놓고 이제는 뭐 세이브하는 값인 거야. 됐니? 가는데 이때 A는 빛의 세기가 좀 더 많이 줘야 광포화점에 도달되지만 순간적으로 내는 광합성 양은 B보다 어때요? 많죠? 그럼 얘는 이거야. A는 빛의 세기가 센 동네에 있는 놈이에요. 센 동네에서 적응한 놈이야. 그러니까 막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빛의 세기 세게 들어오는데 막 쭉쭉 당기가 하자 이거고 B는 빛의 세기가 약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러면 야 빛의 세기가 약하면 좀 더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광합성도 생명체의 활동이지.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호흡량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빛 에너지가 약한 곳에는 얼마 안 가가지고 광포화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을 이미 다 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와 B 중에 기본적인 대사량은 누가 셀까? A가 세요. 그래서 A 같은 놈은 갑자기 기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한 며칠간 햇빛이 약하잖아. 집단 폐사합니다. 반대로 B는 햇빛을 또 너무 많이 줘도 어떻게 될까? 너무 세게 줘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적응된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문제 정도만 하면. 기억, 식물 A는 식물 B보다 광포화점은 이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되었을 때의 빛의 세기를 묻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A가 20으로 더 높다. 맞는 거야. 됐니? 니은. 잎의 평균 두께는 이거는 아마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평균 두께에 대한 게. 그래서 A는 세잖아. 저장할 양도 어떻게 돼? 많잖아. 그래서 잎의 두께가 두꺼워요. B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얇고. 됐습니까? 디귿. 빛의 세기가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룩스일 때, 요때일 때, 요때 보면 A하고 B가 어때요? 광합성량이 겹치지? 그런데 B는 뭐에 도달된 상태? 지가 할 수 있는 최대 효율에 도달한 상태.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중? 저장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성장을 해요. 그날 쓸 거 내가 배고픔을 면했고 나머지는 뭐? 성장하는데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는 저장하려면 이까지 아직 가야 되잖아. 아직 요 수준이면 뭐다? 10룩스면 10에 그러니까 1000룩스 되겠죠. 10,000룩스 되겠죠. 일때 뭐다? 아니 지금 처먹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잘 들어. 20룩스를 주면 B가 성장은 해도 A보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A는 일단 20룩스가 되면 그때부터 성장을 하는데 B보다 훨씬 더 세게 되는 거지. 아직 광포화점이 아닌 10룩스에서는 B는 성장할 수 있지만 누구는? A는 그냥 지금 소비하는 중인 거예요. 그냥. 이게 쉽게 표현해서. 됐나요? 이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참고로 낮 동안 쭉 가지. 맞아? 낮 동안 쭉 갈 거 아니야. 맞아? 물론 약간 낮아지기도 하겠지. 어떨 때. 태양 햇빛이 이제 기울어지면 햇빛이 들어오는 게 이제 약해지니까. 맞아? 그러다 본격적으로 하강하는 건 언제일까? 해 졌어요. 그러면 쭉 이제 어떻게? 떨어지지. 떨어져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된다? 내려가다가 해 뜨면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때 요점은 뭐고? 0이 되죠. 밤새도록 썼는 손해를 뭐로 바꿨다? 본전으로 바꾼 지점이지. 요거를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됐나? 뭐라고 한다고? 그럼 최소한 식물이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항상 셀 수는 없잖아. 그러나 최소한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뭐보다는 세야 될까? 보상점보다는 세야 돼요. 보상점.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 보상점보다는 세야 자기가 뭐 했다? 겨우 이제 살 수 있다. 마이너스 된 거 메꿨다. 이런 거예요. 됐나?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했나 안 했나? 장일식물, 단일식물 했나? 핵심은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의 핵심은 이거다. 빛을 비추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어두운 상태를 얼마만큼 지속했느냐가 중요해. 알았어? 섬광이라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불을 팍 하고 끝나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야.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없고 밤이 길어야 돼요. 물론 우리 하루의 길이가 밤의 길이가 길면 당연히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인공적으로 처리할 때 뭐라고? 인공적으로 처리할 때 결국 단일식물은 어둠을 얼마만큼 그대로 쭉 유지해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계속 낮을 유지해주든 말든 어쨌든 밤을 유지해주면 얘는 꽃을 피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A 조건은 뭐고 8시간 주고
16시간 동안 쭉 어둠을 유지한 거죠. 16 더하기 8이 얼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시 이렇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 다음에 B조건은요. B조건은 얼마의 어둠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변인 통제를 위해서 낮은 동일하게, 낮 시간은 동일하게 하되, 됐나? 밤 시간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럼 얘는 몇 시간 유지하는 거야? 8시간, 아니지. 16시간에서 4시간 빼면 12시간을 유지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겠나? 그 다음 얘는요. 16시간인데 절반 뚝 잘랐으니까 8시간만 유지해줬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가식물은 A 조건일 때 95% 이상 다 폈고, 그러면 얘는 이미 끝났어. 얘는 단일식물이에요. 뭐라고? 단일식물이야. B 조건일 때는 12시간 정도 주니까 90% 정도 됐다, 이 말이죠. C 조건은 최소 얘는 몇 시간 필요하다는 얘기고, 가는 밤이. 어둠이,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암기라고 해요. 암기. 명기, 암기. 됐나? 그래서 가는 암기가 최소한 8시간에서 9시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얘 봐봐. 얘를 8시간일 때 0이었잖아요. 요걸 한두 시간 정도 줄이면 어떻게 될까? 필까 안 필까? 2시간 줄이면 10시간 정도 되죠. 얘보다는 많이 펴요. 됐니? 그 다음 나는 A 조건일 때 0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고? 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새끼는 낮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밤으로 인식되는 지속시간이. 그래서 보면 봐봐. 얘는 실제로 낮이 몇 시간이었어? A는. A일 때 낮이 8시간이죠. B일 때 몇 시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8시간에서 섬광 조금밖에 안 됐잖아. 섬광은 1초도 안 되잖아. 지속을 하는 거는. 맞아? 근데 잘 들어. 식물 입장에서는 어둠이 끊기면은 그 이전까지는 뭐로 인식한다?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거 봐봐. 이 얘기잖아. 8시간 낮 동안 낮 뒀다가 16시간 동안 어둡게 했는 거고, 같은 시간 동안 8시간 낮을 했는데 얘는 가다가 4시간 좀 지나고 나서 그냥 불빛을 한번 씨발 실수 이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두 개 차이 봐봐. A는 꽃이 폈어 안 폈어? 안 폈는데 B는 100송이 중에 86송이가 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결국 얘는 이 조건을, 이 이상을 전부 뭐로 인식하는 거다? 그쵸,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지속되는 거다? 그거 암기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됐니? 갑시다. 기억, 어둠 속에 있는 총 시간이 꽂는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유일하게 이 내용 중에 우리 문항 중에서 이 문제가 내가 볼 땐 제일 괜찮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괜찮은 문제이기도 해. 뭐가 잘못됐어? 총 시간이 아니고 지속 시간. 됐습니까? 기억 틀렸어요. 니은. 암기의 최대 지속 시간이 8시간 이하일 때 가식물의 꽃눈은 형성되지 않는다. 맞나? 선생님 여기 4시간밖에 암기를 안 줬잖아요. 여기 섬광이 한번 때리면 이건 이미 암기가 아니죠.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섬광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 한쪽이라도 8시간 넘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암기의 최대 지속 시간이 8시간 이하일 때 가식물의 꽃눈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8시간 이하는 8시간을 포함하는 거니까. 디귿. 암기의 최대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식물의 꽃눈 형성 비율은, 나는 뭔데? 장일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 됐니? 그나마 이제 이 문제가 좀 괜찮은 문제예요. 6번. 이것도 했나? 이건 외우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설명을 해줘도 이거는 도리어 머리만 아파요. 우리 학교에 안병헌 선생님 말고 이대영 선생님이라고도 또 물리쌤 계시죠? 좀
좀 젊은 축에 속하고 그죠? 그래도 아이 셋 아빠입니다. 예. 올 초에 1학기 동안에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뭐냐면 빛이 뭐 하는 거하고 통과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투과하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내가 볼 땐 다르다고 인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있어. 빛이 멀리 똑같은 에너지를 찌는 빛이 파장만 달라. 뭐만 다르다고? 파장만 다르면 좀 더 멀리까지 가려면 파장이 이런 놈은 파장이 긴 놈이고 이런 놈이 파장이 짧은 놈이잖아. 파장 긴 놈하고 짧은 놈 중에 누가 좀 더 멀리까지 갈까? 긴 놈이 멀리까지 가요. 그러면 잘 들어. 우주 공간이 완벽한 진공이야. 그 안에도 매질이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럼 멀리까지 간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주 공간을 통과해야 되죠. 맞아. 그럼 통과하는 능력은 파장이 어떨수록 좋아? 길수록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물체를 뚫고 들어가는 능력은 파장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에너지가 세거든요. 됐어?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제일 짧아? 이건 내가 몇 번씩 설명했다. 가시광선이 기나 적외선이 기나? 적외선이 길죠? 그럼 적외선 다음이 누구? 빨간색이잖아. 그러면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보라색 바깥쪽이 누군데? 자외선. 그럼 자외선은 가시광선 전체보다 짧지? 그래서 자외선을 쪼이면 어떻게 된다고? 암 걸리는 게 딴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면서 세포를 상하게 하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표현을 구분을 안 해. 뭐 어떨 때는 이걸 통과한다고 했다가 우주 지나가는 걸 투과한다고 했다가 막 있거든. 그래 이대형쌤하고 같이 이 말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말 둘 중에 어느 게 뭐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힘들어요. 됐니? 지정해 주는 거는 힘든데 의미를 잘 생각해라.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빛이란 놈이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데는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는 상황, 매질이, 환경이 통과할 때는 멀리까지 가려면 누가? 파장이 긴 놈이 좋아요. 근데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 통과하는데 그걸 뚫고 지나가는 능력은 누가 더 좋다? 대놓고 하는 건 짧은 놈이 좋은 거야. 그럼 이거지. 공기 중에서 있던 빛이 원래는 무슨 색깔인데? 이거 태양빛일 거 아니야. 이게 들어가면서 지금 프리즘이 된 거거든. 원래 흰색 빛이에요. 됐나? 그 흰색 빛이 뭐를 뚫고 들어가는 거야. 물을 뚫고 들어가면 굴절을 일으키면서 아까 얘기했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짧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길다며. 맞아? 그럼 빨간색이 적색광이 제일 길잖아. 얘는 잘 뚫어 못 뚫어? 못 뚫으니까 여기까지 치우는 거야. 깊게 못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빨주 노 아니야. 노 황색광이죠. 그럼 얘는 조금 더 짧으니까 좀 더 들어가고 초파 이 중에서는 제일 짧죠. 에너지 제일 세니까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됐어? 요건 요래 이해하면 돼. 됐니? 근데 그 다음 또 있어. 녹조류면 왠지 뭐를 흡수할 것 같아? 녹색이잖아. 맞아? 녹색이니까 녹색광을 먹을까? 씨발 그래서 다 뒤지는 거야. 색깔론이 졸라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예요. 녹조류는 녹색을 띠지? 그 말은 이 조류라고 붙어있는 갈조류, 홍조류 이런 새끼들은요. 전부 다 이제 해조류예요. 해조류. 해조류들은 식물류잖아. 햇빛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있더라고. 햇빛은 흰색으로 빨주노초 파남보고 다 오는데 이거를 어떤 식물이든 간에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만 흡수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빨간색이 좋아. 빨간색만 먹고 초록색이 좋아. 초록색만 먹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잘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물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빛이 어떻게 된 거다? 반사된 거잖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어떤 물체를 봤는데 녹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녹색을 집중적으로 튕겨냈고 녹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합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빨려 들어가느냐 이 말이거든. 근데 그 색깔만 놓고 봤을 때, 뭐만 놓고 봤을 때 녹색이니까 녹색 빼고 다 합쳐지면 무슨 색이지? 이 논리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외우라는 거야 이거는. 녹조류는 빨간색을 주로 먹어요. 그래서 녹색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반사하는 게 뭐다? 녹색이다. 그럼 갈색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붉은색하고 황색 계열이 합쳐진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 다음 얘는 홍조류는 대놓고 빨간색이 여기 없잖아. 오지도 않는데 잘 들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오는데 적은 양이지. 집중적으로 그 왔는 것 중에 빨간색 다 튕겨낸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홍조류가 밑에서 사는 이유는 정해져 있는 거야. 왜? 청색광을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청색광이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오는 깊이에서 살고, 그리고 어차피 뭐가 안 오니까 빨간색이 거의 안 오니까 지는 그냥 빨간색 다 반사 튕겨내는 거예요. 됐나? 그냥 봐. 녹조류는 광합성에 주로 청색광을 주로 이용한다. 그럴 리가 없죠.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바다의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맞잖아. 홍조류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만 서식할 수 있다. 위에 가도 돼요. 네, 주로 많은 게 이제 밑에 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또 나왔네. 국화는 뭐겠습니까? 16시간 지속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붓꽃은 빛이 16시간 지속된 거가 아니에요. 얘는요, 한 뭐 이쯤에까지만 낮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성광 한번 때리면 펴지는 거예요. 기억, 국화는 밤의 길이가 짧아야 꽃이 핀다? 아니죠. 니은 동물의 경우 12시간에 따라, 이것도 미안한 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와 있더라고. 너가 봐도 이 문제가 갑자기 뭐야 씨발 이거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해요. 알겠어요? 디귿, 붓꽃과 같은 조건에서 꽃이 피는 식물에는 보리, 상추 등이 있다. 붓꽃이 장일식물이죠. 보리, 상추도 아마 장일식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맞을 거예요. 그 니은 디귿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 국화. 중간에 빛 줬으니까 당연히 개화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국화는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다. 아니요. 암기라는 거는 어두움의 길이 이런 뜻입니다. 됐나? 중간에 잠깐씩 빛을 비추면 개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맞다. 되게 봄에 국화꽃을 피우려면 온실 안에서 인위적으로 1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암기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자료 해석이에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녹말, 삼투압, 포도당 하나도 모른다 칩시다. 가로축이 뭐고? 월이죠, 월. 몇 월, 몇 월. 그게 계절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투압은 위로, 삼투압 뭔지 모르는데 위로 갈수록 센 값이고, 탄수화물도 위로 갈수록 센 값이네요. 일단 알 수 있는 거. 삼투압과 포도당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예요. 비슷하죠? 모양이. 그 다음에 삼투압과 녹말은 어떻다? 반비례 관계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녹말을 분해해야 뭐가 나온다. 그래서 녹말이 많을 때는 분해를 별로 안 했으니까 포도당이 적어요. 녹말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녹말을 처먹을 수는 없거든. 뭐로 만들었다? 포도당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세포의 포도당 함량이 증가하면 삼투압이 증가한다. 포도당이 늘어나면 삼투압 증가한다. 맞네. 그죠? 배운 게 아니고 이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됐니? 니은 상록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포도당을 녹말로 전환한다. 기온이 내려가면이 무슨 뜻이고? 8, 9, 10, 11, 12, 1로 갈수록 맞나? 이쪽으로 갈수록 한 요 정도까지 봤을 때 2월까지 봤을 때 포도당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포도당이 늘어나니까 녹말을 포도당으로 전환한다. 이래야 되죠. 디귿, 겨울에는 세포의 삼투압이 높게 유지되어 어는 것을 방지한다. 삼투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 그죠? 하나만 기억하자. 삼투압은 농도와 관련된 겁니다. 뭐와 관련됐다고?
농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도가 진할수록 삼투압이 세다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됐니? 리을. 계절에 따라 세포의 삼투압이 변하는 것은 물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이게 적응은 아닐걸? 기억이 잘 안 난다. 적응은 아니에요. 그냥 생체 반응일걸요. 10번. 뭐? A는 2차 소비자. 이게 생산자죠? 그럼 1차 소비자죠?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안 될 때도 있나? 있죠. 그것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니? 디귿. 생물량과 에너지량도 위와 같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죠? 11번. 이건 금방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봐봐. 늑대 사냥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늑대를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늑대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늑대가 잡아먹고 사는 게 누군데? 설마 풀을 뜯어 먹지는 않겠지. 그지? 늑대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씨발 우리 세상이야! 이러고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뭐를 많이 처먹었다. 풀을 씨발 있는 대로 다 먹어 이러는 거야. 파국으로 가는 거야. 됐니?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어떻게 됐어? 이제 처먹을 게 없으니까 저거 알아서 뒤지는 거예요. 됐어? 포식자를 제거하면 생태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나? 불안해집니다. 늑대의 수가 감소하면 초원 생산량이 증가한다? 당장에는 줄어들죠. 이거 1920년 이후 요쯤이네요. 요 최정점일 때네.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저렇게 처먹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원래 또 이런 거예요. 포식자가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세상이다. 처먹자. 우와, 새끼 까자. 이래 내가 졸라 많은 거예요. 안전하니까. 알겠습니까? 12번.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증가했어요. 그럼 당연히 밑에 거는 어떻게 되고? 줄고 이게 늘어나죠. 맞아? 그럼 자동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될까? 증가했던 놈이 줄고, 맞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놈이 줄면 밑에 거는 다시 증가. 인마가 줄어드니까 늘어났던 인마는 또 어떻게? 줄어들어. 그 생태계는 웬만하면 가만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결혼됐다 하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생산자의 수는 감소한다. 맞아요. 제초제를 과다 사용하면 생산자가 줄어들죠?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다. 생산자가 줄어들고 또 제초제 농약이잖아. 뿌려놨는 거 처먹으면 둘 다 주는 게 확실한 거죠. 이거는. 디귿. 가해의 원인이 천적이 없는 외래종의 도입 때문이라면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졸라 길게 써놨는데 당연한 얘기 그냥 다시 읊어놓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13번. 뭐 이렇게 했다. 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는 먹이 사슬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먹이 구물 먹이 사슬 맞죠? 제초제를 과도하게 살포하면 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니다. 디귿. 나 이후에 생산자의 수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게 최상급 문제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고 걔 쓰레기 문제를 애들한테 나눠줬구나. 미안합니다. 대신에 부가 설명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최상이라니. 그럼 이 말이잖아. 어떤 학교에서 이 문제를 냈는데 아니지. 야, 비상교육 시스템에서 이걸 최상이라고 냈다면 비상교육 시스템에 접속한 애들 중에 이 문제를 졸라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만세 아이가 씨발 온 세상에 정말 병신 새끼들이 이리 많다는 거 아니야.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새끼들 밟고 가면 되잖아. 원래 그래. 대학 가고 성적 높이는 거는 첫 번째 나. 그 다음 우리 반의 개념은 사실 잘 없어. 성적은 그냥 우리 학교 전체가 다 같이 살자. 왜냐면 내 혼자 잘나가지고 올라가면 까일 확률이 높아. 동료들을 어떻게 같이 가자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신에서 200명 중에 4% 몇 명이고 8명이가 내신에서는요 1등급은 죽어도 8명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9등급도 8명 나옵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능으로 생각해보자. 뭐로? 수능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수능 어떤 영역이든 간에 몇만 명 이상씩 치잖아요. 응시자 수가 있잖아. 10,000명이라 치자. 4%가 얼마고? 400명 아이가? 우리 200명 전체 다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 아니 이론상으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기가 내신이 딸리는 사람은요. 대학을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 그거보다 더 이상의 것도 한번 노려보겠다. 대학 간판은 위로 올려놓을수록 자기만족이 세지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조금 행복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경대가 하나 뭐 연세대가 하나 나는 뭐 크게 차이 없다고 봐. 그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 관점은 별반 차이 없다고 봐요. 가서 얼마만큼 정말로 열심히 하느냐도 있고 나와서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자기 만족이 세지면 어떻게 돼? 성취 욕구가 높아져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 그럼 기왕이면 경대 가는 것보다는 어디? 고려대 가고 연세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무기를 어디서 가져오는 게 좋다? 내신에서 자기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놓고 수능 문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학종은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할까?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교육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이래 될 수 있어. 학종 씨발 복잡다 하지마 이래 될 수 있어. 지금 현 정부가 이번에 정시 비중 늘리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뭐 하지 마라 했어? 자기소개서 쓰지 마라 했잖아. 그 말은 학종의 진짜 그나마 학종의 개인적 영역이 자기소개서거든요. 자기가 내 이렇다 잘났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대놓고 부분적인 어떤 삭제도 아니고 그냥 다 날린 거야. 그 말인즉슨 한동안 또 분위기는 어디로 간다? 학종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는 놈 뽑겠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거야. 원래 지금 정권이 진보 정권이지 진보 정권이 항상 그 내세우는 교육 지표가 뭐냐면 평등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활동형 교육, 실제로 행복한 학교 이거거든. 그럼 걔네들이 원래 밀고 있는 중심은 원래 학종이야. 원래 한국당이나 보수당 쪽 있죠. 이쪽이 원래 학력 우선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바뀌었어요.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야. 결론 우리나라는요 교육에 대해서는 지조 있는 정치인 새끼들이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제약하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교육정책이 지랄이다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교육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랬다 저랬다 그 기틀이 안 잡혀져가지고 이걸로 내가 뭐 깔까 걱정하는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맞다. 이 문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BOD, DO 이런 거 배웠나? BOD 처음 듣는 뭐 이해하는 거밖에 안 들었네. 저 새끼 잤을 수도 있고 BOD, DO 들은 적 있나? 그거 안 했으면 별로 안 돼요.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농지 비료 사용량 과다돼서 하천 영양력 유형 늘어나면 플랑크톤 졸라 늘어나거든요. 그 물고기가 먹이가 많아지니까 우와 씨발 먹을 거 많다 왔다 그대로 산소가 없어서 뒤져요. 됐니? 무슨 말이냐면 미생물은 우리가 쓰는 산소량보다 극히 미량의 산소만 쓰기 때문에 당장 많이 뒤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많이 몰린 거는 뭐 때문에 영유가 많아져가지고 꽉 거기서 몰렸다기보다는 이분법으로 순식간에 번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위에를 덮었지. 물고기 새끼들은 물속에 솔직히 산소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그나마 위에 가려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물 밑에 있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죠. 순식간에 갑자기 질식 상태가 오는 거야. 그래서 집단 폐사를 합니다. 여기와 관련된 키워드가 뭐냐면 부영양화 그 다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강에서는 녹조,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적조. 예,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 환경 수질 오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도 틀렸죠. 비료는 플랑크톤 막 번식하게 합니다. 비료의 과다 사용은 생존에 영향을 준다. 정말 허무한 답 하나 써놨죠. 너무 맞는 말 아이가? 어떤 문제가 나도 맞는 말 아이가? 옳은 말. 너무 그 성경이나 불경에 나올 법한 말씀. 그죠? 답은 디귿만 맞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유튜브 촬영하는 거는 이제 오늘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역 같은 선생 만나가지고 참 공부를 시켜주는 건지 안 시켜주는 건지 욕만 해놓고 이래가지고 한 가지만 해명 하나만 일부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요 그렇게 제 신념이 그렇게 뭐 세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 스스로 판단할 때는. 그리고 제가 혼자서 뭘 여러분들한테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 해봐야 크게 뭐 영향도 안 주는데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학기 초에 그 얘기 말씀드렸을 겁니다. 학교를 대학을 가야만 행복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일단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일단 가야 한 고비를 넘고 내가 마음의 짐을 덜고 뭘 할 수 있겠다. 그 이후의 길은 명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가긴 가야 되겠다. 라는 어떤 한 가지 길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꼭 가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그거를 해결해 놓고 좀 그게 두불리하는 일이라도 가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가는 게 당장의 어떤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어떤 앙금을 남기지 않는 거라면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부를 할 놈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을 세웠으면은 좀 다른 거 죽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면은 사실 저하고 공부하는 거 크게 보면 과학, 조금 더 좁히면 지구과학인데 각 시간마다 얘기했었죠. 평생 가면서 태양에너지 핵융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써먹을 일이 있나? 거기 그쪽 방향으로 연구한 사람 아니면 볼 일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 이래 대회 나갈 것도 아니면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뭐 덜 가르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라는 의미도 좀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무심하게 했던 측면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원래 1학년 대상으로 수업했는 것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고 그러니까 너 욕을 먹는다고.